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죠. 다우는 0.2% 상승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5거래일 상승에 실패하는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요. 밀려서 끝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화두는 계속 무역전쟁이죠. 그런데 오늘은 무역전쟁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소강 상태의 하루였고요.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벤센트가 CNBC와 인터뷰에서 각국과 무역협상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시장에 계속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도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을 신중히 하겠죠. 왜냐하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쳤을 때 시장이 폭락을 한 후 약간 그 관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걷어들이는 듯한 느낌, 관세에 대한 분위기를 약간 걷어들이는 분위기 줬지만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죠. 큰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뭐 급격하게 올라서 막 치고 가는 모습은 없죠. 회복의 모습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관세 발언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 특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30%대까지 밀렸다고 하죠. 강력한 지지율로 당선이 되는데 지지율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결국 정치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경제를 살린다 뭐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부산물이 유권자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정치로서 실패죠. 지금 관세 문제가 실패라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 이제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면 실패 인정하겠죠. 근데 올라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하도 요구하고 있고, 또 자기도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 중국과도 뭔가 완화적 제스처를 통해서 뭐 3, 4주 안에 뭐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분위기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무역전쟁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사이에 뭔가 뜯어낼 거 뜯어내고 각 나라별로 그런 어물쩍 넘어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 모습에 트럼프도 좀 당황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기 위한 트럼프의 노력이 있을 거다. 그것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트럼프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무역전쟁이 소강 상태로 오면서 시장의 관심 포인트는 다가오는 빅테크 실적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33%가 빠졌는데 현재 25% 올랐습니다. 근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빠질 때 33%하고 올라갈 때 25%는 다릅니다. 빠질 때 33%는 전체 금액 대비 더 많은 하락폭이죠. 거의 뭐 회복을 하려면 거의 60-70% 회복을 해야지만 회복되기 때문에 33.2% 빠진 상태에서 25.7% 올라온 것은 의미가 없다. 적어도 이거 25만큼을 더 올라야만이 그래도 일부 회복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도 테슬라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정부 관여하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좀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 효율부인가요?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을 좀 줄이겠다 하면서 일단 뭐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합의를 보지 않는 테슬라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애플과 테슬라는 생산기지가 중국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면 결국 무역정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엔비디아는 4.5% 하락을 했어요. 어제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하웨이가 AI 칩에 진출을 했는데, 그 하웨이가 만든 AI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H100, H100을 뭐 거의 따라잡았다, 뭐 더 강력한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센트 뭐 910D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직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뉴스로만 하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중국용으로 H200을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저사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압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뜯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뜯어봤는데도 따라왔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거에 대한 타격으로 엔비디아가 오늘 4.5%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밀어낸 거죠. 사실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 안 했다면 다우하고 나스닥도 많이 갔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다우에도 나스닥에도 S&P 500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주가 다 끌어낸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면은 5월로 가잖아요. 월이 바뀌어요. 그런 과정 속에 나오는 지표들이 있어요. 오늘 밤에 나오는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고요. 내일 나오는 1분기 GDP 성장률, 그 다음에 ADP 민간고용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4월 1일 날 고용보고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실적과 지표로 시장의 방향성을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관세로 향해서 블랙홀이었는데 모든 재료가 다 블랙홀이었는데 일단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지표로 간다는 거. 요거는 의미가 있죠. 미국은 지표와 실적으로 시장을 많이 이끌어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관세 정책 후에 그 영향이 기업들에 얼마큼 있었나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다우는 20에서 위로 올라섰죠. 지난주에 올라서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이지만 요거를 돌파해야 돼요. 요 라인 이게 관세 유예 발표가 폭등을 했던 부분을 돌파 못했어요. 근데 이게 돌파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조금 밀렸죠. 그렇지만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 돌파는 나스닥이 먼저 하고서 약간 눌러주는 정도의 흐름이지만 돌파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가 살아났죠. 어저께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살아나서 나스닥을 좀 견인해줬어요. 이게 돌파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60돈 돌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3% 빠졌는데요. 25% 올라봐야 고점에서 빠진 33%에 25%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하려면 아직도 이만큼은 더 상승해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61선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공매도 재개가 됐는데요. 공매도 재개가 3월 30일에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 되면 4월 29일 딱 한 달 됐어요. 그죠? 한 달 동안 12조가 매도가 났습니다. 12조 공매도에.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공매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공매도가 지금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외국인이 거의 뭐 86% 거래 비중이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2차전지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공매도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에도 공매도가 있어도 시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있다가 꼭 시장이 죽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하락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계속 그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저 외국인 매도가 쇼커버링으로도 방향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러 약세를 지금 그 트럼프가 취하고 있죠. 미국이 달러 약세인데도 우리는 원화로 올라왔거든요. 황당하게도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관세 그 무역 협상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원화의 강세 쪽에 어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상을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같은 제품의 경쟁력 가격이 우리 원화 약세하게 되면은 하고 강세일 때 다르잖아요. 강세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을 한 4만 불 갖고 살 수 있는 거를 살 수 있는데 뭐 약세가 되면은 뭐 3만 5천 불이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몇천 불 정도의 어떤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미국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우리가 사실은 약세를 추구하지 않았죠. 정부에서는 달러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 요구를 많이 써서 문제가 됐는데 이 미국도 이걸 알 텐데 왜 이걸 갖고 얘기했을까?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저는 이 달러 강세가 된다 하면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들 시장에 진입을 할 거고 그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세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정부가 외환보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외환보고 안 쓰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강세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뭐 과거에 1,000원일 때도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 1,400원까지 올랐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약세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건데요. 어쨌든 달러 약세를 통해서 워낙 강세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우리나라 60에서 위로 올라섰죠. 60에서 올랐습니다. 오늘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 내려오는 200일선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돌파하는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 200일 돌파하다 죽었고 돌파하다 죽었고 이거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하면은 이제 지난번 이 저항 때는 가 됐던 고점이 저항대로 바뀐데 이게 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선물에서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의 선물가 아주 강해요.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을 사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 현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결국 현물의 매수를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냐. 물론 누적 매도를 회수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누적 매도를 회수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이제 4월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방향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물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